간과 신장에 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유독물질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무려 기준치의 230배 이상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유아용품 리콜에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미살롱의 최쇼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또 우리 엄마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하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 아이들 장난감 리콜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중요한 건 이 기사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 그것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리콜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하셔서 마미살롱에서도 영상을 하나 남겨드릴까 합니다. 일단 리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 10월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내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실내 용품들 또 우리 아이들이 실내에서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 500여 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500여 개 중에 200여 개 이상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작게는 표기 이상이 있겠지만 크게는 안쪽에 유독물질,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장난감이 유통되었다고 해서 또 리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리콜 사태, 특히나 유아용품 리콜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는 제품 안전정보센터 또는 행복드림에서 검색을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또 어떤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200여 개 문제가 된 제품 중에서 아이들의 제품들 위주로 안내를 드렸을 때 가장 많이 걸린 제품은 아무래도 액체괴물 슬라임입니다. 그 액체괴물 11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피부 자극이나 생식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붕소가 기준치보다 14배 이상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6개의 제품에서는 혹시나 삼키게 되면 유독할 수 있는 MIT나 CMIT가 검출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가 액체괴물을 가지고 논다 하신다면 11개의 브랜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검색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타는 붕붕카나 세발자전거에서도 기준치보다 높은 함량의 유독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또 한참 숨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유아용 텐트를 많이 구매하셨을 텐데요. 유아용 텐트 5개의 제품에서도 유독물질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한 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무려 300배 이상이 검출이 되었고요. 또 신장이나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트램펄린도 13개의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트램펄린 리콜에 대해서 맘카페에서 좀 활발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마이리틀 타이거라는 꽤 큰 브랜드의 트램펄린에서 문제가 나왔고요. 또 맘카페에서 인기가 있는 코지 트램펄린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마이리틀 타이거 트램펄린 같은 경우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무려 기준치의 230배 이상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뭐냐면은요, 플라스틱을 좀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간과 신장에 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유독물질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완구에서는 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사용이 된다면 0.1%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마이리틀 타이거나 코지 브랜드에서는 230배 이상의 용량이 검출이 되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은요, 아이들이 매일 잡고 뛰는 손잡이나 벽면 쪽이 아니라 그 트램펄린을 고정해서 세워놓는 바퀴, 고무막의 부분에서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물건이 나오고 유통될 때까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제조사에서 일방적으로 고무마개를 임의적으로 좀 변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좀 피해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리콜이 결정이 됐습니다. 기간은 11월 30일까지 리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리틀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구매하신 구매처에서 리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진행이 되지만 그 일찍 신청을 한다고 해서 좀 일찍 리콜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12월 달에 일괄적으로 리콜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아용품 리콜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억하는 것만 해도 세제 리콜, 너무나 유명한
브랜드여서 좀 배신감을 크게 느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럼 유아용품 리콜에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구매하실 때부터 우리 소비자가 더욱더 꼼꼼하고 깐깐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KC마크를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玩具나 어린이 물품에 대해서는 KC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문제가 생긴 마이리틀 타이거 트램펄린이나 코지 트램펄린 같은 경우에도 KC 인증을 받았는데 제조사가 임의로 부품을 변경했다고 하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KC 인증을 받았다면 1차적으로 안전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나온 거니까 그만큼 좀 확률은 줄일 수 있겠죠. 두 번째, 정품 등록을 할 수 있는 물건은 정품 등록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전거, 유모차 같은 경우에 각 브랜드마다 정품 등록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혹시나 리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를 업체 쪽에서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발적으로 소비자가 내가 찾아서 리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업체 쪽에서 문자나 카카오톡 아니면 이메일 등으로 리콜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가진 물품이 혹시나 리콜 대상일 때 누락되지 않고 신청을 하거나 교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품 등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정품 등록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꼭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교환이나 환불, 리콜을 받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영수증이 있다면 보다 빠르게 구매 확인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리콜도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물건이 이게 언제 리콜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영수증을 또 3년, 5년 계속 보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물건을 어느 시기쯤에 어디서 구매했는지 이 두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지금 리콜되는 물건들을 살펴보니까 많은 문의사항이 제가 이거를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구매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리콜이 좀 늦어지거나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영수증을 챙겨두는 게 가장 좋지만 영수증을 오래 보관할 수 없다면 어느 시기에 어디서 구매했는지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리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셔야겠죠. 이번에 코지 트램펄린 같은 경우에도 큰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사이즈에 따라서 리콜 대상인 게 있고 아닌 게 있었습니다. 리콜 대상인 100 그리고 150, 200은 리콜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똑같은 브랜드에서 똑같이 출시가 된 제품일지라도 부품 하나에 따라서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브랜드만 보고 리콜을 신청하시는 건 아니고요. 정확히 내가 가진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리콜이 결정이 되면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더 이상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제품안전정보센터나 행복드림에 그 리콜 대상을 정확히 공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물건은 무엇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일단 제조사에서 다시는 리콜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도록 좀 안전하고 꼼꼼하게 제품을 만들고 또 검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마미살롱에서도 언제나 이런 이슈가 생기면 최대한 빠르게 우리 마미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